여러 논란에도 전진하는 K-팝. 올해도 뜨겁게 달굴 그룹은 누구이고 이들에게 기대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컬처콕 플러스 시작합니다. 공통점으로는 올해 2025년도에 완벽한 하나의 전성기, 하나의 분기점을 마련했으면 하는 팀, 마련해야 하는 팀을 꼽았어요. 일단은 아이브, 그리고 라이즈, 그리고 엔믹스 이렇게 세 팀을 골랐습니다. 아이브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데뷔를 해서 말에 22년도에 정말 완벽한 전성기를 누렸죠. 그리고 23년도 IM까지 분위기가 아주 좋았는데 그리고 나온 곡들이 물론 어느 정도 흥행은 됐습니다만은 이전에 어떤 3연타라고 할 수 있는 11, 러브 다이브, 애프터 라이크 이 정도의 위세에 이 정도의 기세에 미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아쉬움이 있었고 그리고 이 팀의 어떤 방향 설정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이제 곧 컴백을 하기 때문에 좋은 하나의 또 전기를 발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라이즈 같은 경우는 게러기타로 데뷔를 해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고 지금까지 몇 곡을 발표하면서 꾸준한 인기를 얻어왔는데 25년도 올해에 하나의 큰 분기점이 필요하다 이 팀에게. 그래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도약하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그렇게 해야도 할 것 같아서 라이즈를 골랐고, 엔믹스 같은 경우는 데뷔는 지금 22년도에 했지만은 지금까지 성과가 아주 뚜렷한 팀은 아니죠. 이 앞에 두 팀과 비교하면. 그래도 지난해 비교적 뭐 대시라든지 소니아르라든지 그리고 별별별 이런 곡들이 이전보다는 좀 반응을 얻으면서 어느 정도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팀의 어떤 음악 문법이 올해에는 반향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에 엔믹스까지 이렇게 세 팀을 준비했습니다. 라이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보이그룹의 어떤 치트키, 그리고 어린 나이에 할 수 있는 강한 무기가 청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게러기타가 아주 청량한 컨셉트였고 그래서 아주 맑고 청량하고 보이그룹의 어떤 탁한 공기를 새롭게 바꾸는 데 일조했던 게 바로 게러기타였고 라이즈였는데 이 팀은 그것만 잘하는 게 아니고 또 아주 파워풀한 댄스 브레이크 그리고 또 힙합에도 강해요. 그래서 뭐 붐붐 베이스라든지 사이렌이라든지 이런 곡들은 강렬한 매력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잘 되는 팀이고 여러 매력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팀의 색깔을 살려서 라이즈의 어떤 라이즈만의 색깔 그리고 라이즈만의 어떤 개성 강한 음악 이런 것들을 보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아직 데뷔한 지가 너무 얼마 안 됐고 팀으로도 그렇게 완벽하게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뭐 솔로 활동 얘기하는 건 시기상조겠지만은 그래도 일단 라이즈의 간판 지금 원빈 아니에요? 원빈 씨의 어떤 비주얼 이런 것들이 항상 많은 화제가 되고 비주얼적으로 아주 뛰어난 멤버지만 또 음악적인 역량도 적지 않은 걸로 보는데 그래서 이 멤버를 가지고 어떤 재밌는 걸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소희 씨 같은 경우도 노래를 정말 잘하죠. 그러니까 뭐 솔로 활동을 하면서 뭐 사운드 트랙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중적인 접근을 하기에 이 멤버가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아이브 같은 경우는 초창기 곡들 뭐 11이라든가 뭐 러브 다이브, 애프터 라이크 같은 곡들을 보면은 굉장히 팝적이고 우리 귀에 잘 들어오는 여기서 팝적이라는 건 대중음악적이라는 얘기인 건데 서구의 팝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멜로디 위주의 작법이었어요. 그래서 IM까지도 그래서 아이브는 그래도 이 멜로디칸 좀 우리에게 고전적인 팝음악, 대중음악을 들려준다 그런 인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나왔던 뭐 키치라든가 여러 곡들은 또 실험적인 구성도 있었고 이 팀이 좀 여러 가지를 시도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사실 그 시기가 약간 아이브가 선두에서 조금 내려가는 시기였거든요. 워낙 걸그룹의 각축전이기도 했지만 근데 이번에 지금 연말 시상식 한 연말 공연에서 아이브의 신곡이 미리 좀 공개가 됐는데 그 정도 듣고는 판단하기 어렵겠지만은 어쨌든 과거에 있었던 아이브의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멜로디칸 곡이 나올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또 기대가 되고 그리고 아이브가 여러 가지를 실험해보면서 이 팀이 뭘 잘하는지 뭘 어떤 점에서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충분히 파악이 끝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브의 신곡이 또 한번 큰 반향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이브의 인기는 국내에서 특히 절대적이죠.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서 뭐 10대 초반생들, 심지어 초등학생들에게까지도 가장 인기 있는 걸그룹 중 하나가 아이브로 파악이 되는데 사실 그런 비주얼적인 요소들, 장원영과 안유진을 필두로 한 그런 것들과 음악적으로도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멜로디한 그런 곡들인데 서구에 나갔을 때는 그게 영미 팝과 비교했을 때 이들만의 특징, 이들만의 개성으로 아주 두드러지게 파악이 되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비교적 해외에서 더 인기를 얻었던 블랙핑크라든가 뉴진스라든가 이런 팀들을 봤을 때 블랙핑크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워낙 이 서구에서 좋아하는 힙합 음악 중심의 그런 음악이 있었고, 뉴진스 같은 경우는 이 팀의 개성이 확실하게 있었죠. 약간 Y2K 뭐 여러 가지 레트로라든지 영상과 음악 모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어필이 됐는데, 아이브의 음악은 아주 대중적이고 보편적이지만은 그래서 서구에서 아이브의 음악을 주요한 콘텐츠로 받아들이기에는 조금은 밋밋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사실 저는 혜원 씨가 물론 유튜브 웹 예능에서 활약하고, 그리고 여러 방송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뭐 외모책 이런 유행어가 사실은 혜원에게서 나오면서 또 많이 화제가 되긴 했지만, 엔믹스의 인기를 혜원이 견인하고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혜원의 인기가 지금 절대적인가? 저는 그 정도는 또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너무 옛날 얘기지만은 뭐 카라가 좀 신인 때 무명인 시절에 한승연과 니콜이 예능에서 맹활약을 펼쳤고, 그러면서 막 이 팀이 많이 올라갔었고, 뭐 그런 시기를 생각해보면은 지금 엔믹스의 혜원이 그 정도 역할을 해주고 있나?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엔믹스의 음악이 사실 처음에 나왔을 때 오오라든가 뭐 여러 가지 곡들이 좀 어렵다, 복잡한 반응이 있었는데, 작년에 있었던 뭐 대쉬라든가 뭐 소녀라든가 별별별 이런 곡들은 그래도 그나마 반응이 좀 올라왔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엔믹스의 음악이 조금 더 설득력을 갖췄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비해서. 초창기 곡들은 좀 투박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건 JYP의 용어지만은 믹스팝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너무 전혀 연결점이 없는 두 곡을 막 갖다 붙인 그런 느낌이었다면은, 뭐 그래도 별별별이나 뭐 소녀라든가 이런 곡들은 그래도 구성미 측면에서 대중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곡들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작품이 쌓이면서 이들만의 어떤 개성과 이들의 어떤 음악적인 색깔이 그래도 대중에게 조금은 인식되기 시작한 것 같다 는 생각이 들고, 사실 좀 음악적인 비유는 아닙니다만은 왜 있는 집에서 실패하는 것과 없는 집에서 실패하는 거 다르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진짜 자주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JYP이기 때문에 엔믹스를 데리고 여러 가지 실험도 해볼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작품을 내보면서 공을 던져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엔믹스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저는 그 단계가 거의 마무리되어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엔믹스를 통한 어떤 여러 가지 실험들이 이제는 성과를 낼 때, 빛을 볼 때가 거의 된 것 같다. 엔믹스 얘기할 때 항상 믹스팝 얘기를 하고 하지만은 이 팀 워낙 보컬적으로 훌륭한 팀이기 때문에 그냥 아주 평범한 아주 매끄러운 팝 발라드라든가 미디움 템포의 곡들, 이런 곡들을 해도 너무나 잘 소화하는 그룹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엔믹스의 롤러코스터라는 노래 있었잖아요. 그 노래는 그냥 어느 걸그룹이 불러도 다 부를 수 있는 그냥 굉장히 예쁜 팝송이에요. 근데 엔믹스가 그 노래 불렀을 때 역시 보컬적으로 훌륭한 멤버들이 부르니까 곡의 매력이 더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팀의 정체성, 팀의 색깔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믹스팝 위주의 음악이 되고 있지만은, 수록곡이라든가 아니면 뭐 좀 특별편 개념으로 평범하지만 완성도 있는 매력적인 그런 팝송을 흘려줘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려운 얘기인데요. 워낙 K-팝 시장 자체가 아주 만만치는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특히 대중적인 어떤 성과를 기대한다면은 일단 대중적인 어필이 될 수 있는 곡, 그리고 뭐 컨셉트 이런 것들은 필수일 것 같아요. 특히 음악적으로 쉬운 노래들, 멜로디가 좋은 곡들, 그런 곡들이 좀 있어주면 좋겠고, 그리고 가사적으로도 사람들이 좀 듣고 공감할 수 있는, 감화될 수 있는, 이게 사실 고전적인 이야기라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결국은 계속해서 유효한 이야기거든요. 전 작년에 여자아이들의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 이 노래를 주요 곡 중에 하나로 꼽고 있는데, 사실 타이틀곡이 아니었잖아요. 타이틀곡은 슈퍼레이디였어요. 근데 슈퍼레이디의 물론 퍼포먼스나 여러 가지 메시지 이런 것들은 참 좋았지만, 사람들이 더 본능적으로 반응한 거는 아딱질이었단 말이에요. 그건 아딱질이 갖고 있는 멜로디, 그리고 어떤 구성미,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그런 형식, 이런 거에 사람들이 많은 감동, 그리고 좀 계속해서 듣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대중적인 어필이 되려면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과 별개로 좀 팀이 이들만의 개성을 갖추고 이들만의 브랜드를 좀 세우기 위해서는 좀 개성적인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지 리스닝을 한다고 해서 다 이지 리스닝이 되고, 보이그룹이 다 청량한 걸 한다고 해서 다 같이 청량한 것만 하고, 그렇게 되면은 원오프댐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개성을 갖출 수 있도록 좀 여러 가지 도모를 해야겠죠. 그래서 개성과 보편성, 사실 두 가지는 어쨌든 반대되는 개념인데, 그 두 가지를 결국은 다 갖추고 있을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